네, 안녕하세요. 양 사장입니다. 제가 이제 2002년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야구를 또 보기 시작했고, 또 그때는 LG가 한국 시리즈 준우승을 했었기 때문에 LG 트윈스의 경기를 보고, 제가 원래 태어나고 자란 곳이 인천이지만, 잠실야구장에서 그때는 SK가 사실은 인기가 그렇게 있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잠실에서 열린 LG 경기를 보고 LG 팬이 됐고, 지금까지 또 LG 팬으로서 열심히 LG 트윈스를 응원하고 있는데, 올해가 딱 25년째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저는 25년 차 LG 팬인데요. 생각을 해보니까 25년 동안 정말 수많은 선수들이 있었고, 정말 팀의 수많은 뭐 암흑기부터 시작을 해서 두 번의 우승까지 정말 제 머릿속에 아직 생생히 남아있는 순간들이 있고, 그런 걸 좀 정리해보는 시간을 오늘부터 해서 금요일까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추억의 이름들 많이 나올 거고, 제가 선정한 LG 트윈스의 베스트 팀, 베스트 올스타는 누구인지 맞춰보는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2002년부터 제가 LG 트윈스를 응원하고 있고 올해 25년차 LG 팬인데요. 제가 뽑은 LG 트윈스 올스타. 그러니까 이게 올타임 올스타로 하면은 뭐 비슷한 컨텐츠들도 많이 했었고, 또 사실은 성적순으로 줄 세우기보다는 제가 25년 동안 야구를 보면서 정말 수차례 이렇게 직접 보고 TV로 봤던 LG 트윈스 선수들 중에서 베스트 멤버, 그리고 이제 성적보다는 성적순으로 그냥 줄 세우는 건 의미가 없으니까 오로지 제 체감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뭐 임팩트를 많이 남겼거나 혹은 뭐 좋은 활약을 펼쳤거나. 그래서 제가 만약에 감독이라면 이 선수를 쓰겠다. LG 트윈스 선수 중에서 내가 본 선수 중에, 물론 이제 90년과 94년에 우승을 하면서 뭐 신바람 3인방이라든지 또 이상훈 선수도 있고 김용수 선수도 있고 엄청나게 위대한 선수들이 많지만, 저는 사실은 이 선수들을 직접 이 선수들의 경기를 직관한 적은 상당히 드뭅니다. 제가 초창기 야구를 봤을 때나 뭐 유지현, 김재현, 서영빈, 이상훈 이런 선수들이 있었는데, 사실 좀 안타깝죠. 더 LG에서 뛸 수 있었는데 오래 뛰지 못하고 좀 일찍 은퇴를 한 감이 있죠. 그러면서 또 팀은 암흑기였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제 또 새로운 스타들이 나오고 또 암흑기를 끊어내고 또 이렇게 쭉 가을 야구 단골 손님이 되고 우승까지, 이런 거를 좀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1부에는 투수 쪽 선발, 중간, 마무리, 그리고 이제 포수와 내야수는 내일, 또 모레는 외야수, 지명타자, 그리고 감독까지 해서 총 3부작 양 사장이 야구를 본 기간에 한해서 올스타를 선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선발 투수 2명을 골랐는데요. 원투펀치 느낌으로 어떻게 또 한 명만 고르겠습니까? 그래서 2명을 뽑으라면 일단 첫 번째로 켈리 선수입니다. 사실 뭐 올타임 레전드라고 하면 역시 정삼음, 김태원, 김용수, 이상훈, 90년대 전성기를 이끌 선수들이 좀 그런 선수들이 많이 또 거론이 되고, 또 사실 김용수 선수는 LG 트윈스 최초의 영구 결번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상징성이 있는데, 사실 김용수 선수의 어떤 위대한 선수 시절을 저는 라이브로 보지는 못했기 때문에 2002년부터는 선발 투수, 사실 암흑기 동안 가장 문제였던 게 이 선발 투수였어요. 남들은 외국인도 잘 뽑고 토종 선발도 몇 시즌 정말 계산이 서고 좋은 활약을 펼쳤는데 정말 10승 투수가 드물었습니다. 그 당시에 어떤 성공한 투수로 평가받았던 뭐 두 자릿수 승수를 거둔 이런 선수들이 뭐 현대나 삼성이나 이런 팀들에 비하면은 상당히 좀 부족했던, 그렇기 때문에 매년 선발을 찾느라 좀 고생하고 어쩌다가 10승을 한 선수도 그 다음 시즌에는 좀 무너지고, 이런 부분들이 많아서 그동안 성적이 안 나지 않았나, 제가 야구를 보기 시작할 때에는. 그래서 좀 선발 투수가 외국인 투수도 못 보았고요. 제대로 좀 갖춰지지 않았던 그 시절이었는데,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봉준근 선수가 나왔고, 사실은 외국인 투수로 생각을 하면은 역시 헨리 소사, 그 전에 뭐 리즈와 주키치 듀오가 있었습니다만, 소사가 그래도 한 3-4시즌 동안 쭉 10승 가까이 해주면서 이닝을 많이 소화해주면서 한 축을 담당을 했고, 어떻게 보면 소사 덕분에 제대로 된 선발 로테이션이 좀 재건이 됐다고 볼 수가 있고, 또 윌슨 선수도 있었고, 또 우리 케이시 켈리 선수가 있는데요. 오늘 첫 번째로 얘기해볼 선수는 바로 케이시 켈리입니다. 2019 시즌부터 2024 시즌까지 켈리는 LG 트윈스와 정말 오랫동안 함께 했습니다. 외국인 선수인데도. 네, 사실은 저는 외국인 선수라고 이제는 켈리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LG 트윈스의 영원한 가족이고, 정말 국내 선수 못지않게 팀을 위해서 희생을 하고, 또 외국인 선수지만 솔선수범하는 모습으로 다른 외국인 선수들과도 잘 어울리고 한국에 대한 적응을 빠르게 도와주면서, 이거는 성적 이상의 어떤 팀을 위한
충성도가 상당히 뛰어났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를테면은 뭐 아내의 출산이 임박했는데 미국에 가지 않고 팀을 위해서 자리를 지킨다든지, 혹은 코로나 시즌에 팀이 조금 수익적으로 어려움을 겪자 본인의 연봉을 깎아서 이제 좀 더 구단을 위해 써달라라고 하는, 먼저 요청을 하는 거라든지, 또 재계약이 있으면 언제든지 또 그런 상황에서 팀을 위해서 팀 또 스태프, 팀 구장 관리인 이런 분들까지도 다 챙기는 이 케이시 켈리의 마음씨, 이게 상당히 좀 인상 깊다. 성적 이외에 성적도 잘 냈고요. 에이스다운 또 모습을 보여줬고, 가을에 상당히 강했습니다. 통산 포스트 시즌 8경기 4승 1패 2.08, 그리고 이제 통산 163경기 나와서 1000이닝을 못하고 좀 한국을 떠난 게 아쉽지만 73승 46패라는 대단한 통산 성적을 올렸고요. 참 그리워요. 가끔 켈리가 던지는 모습이. 언제나 꾸준했고, 또 언젠가는 또 켈리 선수가 끝날 인연이 아니니까 다시 한국에 와서 또 시구도 하고 또 코치로 만날 기회가 있겠죠. 그런 또 순간이 오길 기대하면서 케이시 켈리를 추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LG 트윈스 외국인 투수 가운데 가장 기억에 남는 외국인 선수 가운데 지금까지 뭐 여러 명의 선수들이 잘했지만 역시 켈리가 1등이죠. 내 맘속에 넘버원 에이스 케이시 켈리를 꼽아봤습니다. 자, 그리고 토종 선발 투수를 한 명 뽑자면 물론 지금의 임찬규 선수도 너무나 잘해주고 있고, 아마 제가 30년차 LG 팬으로서 이 컨텐츠를 했을 때 그쪽에서 올타임 레전드 제 올스타 선발 투수로 뽑을 선수는 저는 임찬규 선수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만, 지금까지는 역시 봉중근 선수죠. 암흑기 시절 LG 팬들의 자존심을 세워준, 정말 우리가 성적이 꼴찌, 최하위, 뭐 하위권 이렇게 박혀 있어도 봉중근이 등판하는 날에는 뭔가 좀 TV 앞으로 더 집중을 하게 만들고, 정말 다른 팀의 기라성 같은 1선발과 맞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선발 투수였죠, 봉중근. 2008년도에 LG 트윈스는 최하위에 머물렀습니다만 봉중근 선수는 186과 3분의 1이닝 11승 8패 2.66으로 최하위 팀 LG 트윈스의 고독한 에이스로서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요. 이때 당시에 야구 국가대표팀이 잘 나가던 시기였는데, 거의 뭐 나중에 뭐 이진영 선수가 오긴 했습니다만 거의 유일하게 2008 베이징 올림픽, 2009 WBC, 2010 광저우 아시안게임까지 봉중근 선수가 사실상 LG 트윈스의 얼굴마담 역할을 떠봐야죠. 꾸준히 국가대표팀으로 뽑히면서 LG 트윈스 팬분들의 자존심을 좀 세워주고, 또 기억나지 않습니까? 한일전 하면은 또 이치로를 쫄게 만들었던 그런 견제, 이런 것들도 상당히 속 시원했고, 어쨌든 2010 시즌까지 봉중근 선수가 3년 연속 10승을 기록했습니다. 근데 이게 잘 나갈 때 기록한 승리도 의미가 있지만, 팀이 8위, 7위, 6위를 했는데 3년 연속 10승을 했다는 거, 정말 대단한 기록이죠. 봉중근 선수가 너무나 그동안 선발로서 좋은 역할을 보여줬던 임팩트를 남겼고, 더 봉중근 선수가 선발로 롱런하지 못해서 개인적으로는 좀 아쉬웠어요. 팔꿈치 수술을 받았고, 또 팀 사정상 2012 시즌부터는 마무리 투수로 전향을 했습니다. 사실 좀 스트레스도 그동안 봉중근 선수가 마무리를 하면서 심리적으로 좀 많이 받았었다고 해죠. 그래서 봉중근 선수가 올라오기 전에 항상 이 에너지 드링크를 원샷을 하고 마운드에서 뛰어 올라오는 사이렌과 함께 그 모습이 또 생각이 나는데, 마무리로도 잘했죠. 2년 연속 30세이브를 올렸고, 선발로서 마무리로서 팀을 위해서 정말 좋은 역할을 해줬습니다. 통산 321경기에 나와서 마지막까지 또 어떻게든 공을 던지기 위해서 어깨가 마지막에는 아파서 이제 팔이 안 올라가는 상태에서도 사이드로도 어떻게 공을 던져보려고 했었던 봉중근 선수, 언제나 LG를 향한 마음은 진심이었고, 또 정말 암흑기의 한 줄기 희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은퇴 후에는 해설과 이제 미국에서 IMG 아카데미에 코치 생활을 하다가 올 시즌에 또 국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저도 퓨처스 구장 가면 봉중근 선수와의 재회를 또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는데, 2026 시즌부터 SSG 랜더스 퓨처스 팀의 투수 코치로 국내 복귀를 했기 때문에 SSG와의 퓨처스 경기를 또 보시러 간다면은 봉중근 선수를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개투 쪽. 개투도 개투 한 명, 마무리 한 명 뽑았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이동현 선수인데요. 역시 이동현 선수도 LG 트윈스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선수죠. 트윈스의 원클럽맨으로서 LG 트윈스에서만 701경기를 소화한 라켓 이동현 선수입니다. 사실 이동현 선수는 입단하고 나서 중간 개투로 진짜 이건 말도 안 되는, 지금 현대야구에서 나올 수 없는 수치죠. 124와 3분의 1이닝. 물론 선발 2경기가 있었습니다만 그거 빼고는 다 개투로 나와서
이렇게나 많은 이닝을 던졌습니다. 그래서 한국 시리즈 진출하는데 큰 공헌을 했고, 결국에는 이게 좀 탈이 났는지 2004년을 끝으로 이제 팔꿈치 수술만 3번을 받았습니다. 기나긴 재활에 돌입을 했고, 이제 여기서 선수 생활을 포기할까도 했지만 결국 이동현 선수는 2009 시즌에 돌아왔고요. 2010 시즌에는 68이닝 15홀드 3.53으로 부활에 성공을 했습니다. 정말 뭐 지금에야 팔꿈치 수술을 뭐 두세 번 받아도 이렇게 선수 생활을 건강하게 이어나가는 선수들이 있고, 또 지금의 의학 기술로는 3번 수술 안 받고, 왜냐면 재활 시스템도 워낙 잘 돼 있기 때문에 뭐 수술 한 번으로 뭐 한 번 받고 또 받는 걸로 커리어를 건강하게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만, 저때 당시만 해도 사실은 3번 수술 받으면 커리어가 사실 끝나는 선수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이겨내고 돌아온 이동현 선수였고, 2013 시즌에는 64경기 나와서 25홀드 3.00으로 필승조 역할을 해내면서, 사실 정말 이동현 선수도 선수 생활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암흑기죠. 긴 암흑의 터널이 있었고 팀도 좀 부침이 있었는데 10년 만에 암흑기를 끊어내는 주역으로 타자에 박용택이 있고 이병규가 있다면 투수 쪽에는 이동현이 있었습니다. 활약을 했고 2019 시즌에 은퇴를 했습니다. LG 트윈스 한 팀에서만 700경기가 넘는 또 LG 트윈스를 위해 인대를 바친 사나이다운 모습을 보여줬고, 해설위원으로 활동하다가 이동현 현재 LG 트윈스 코치도 퓨처스 팀에 가시면 또 잔류군 투수 코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만나실 수 있습니다. 새롭게 다시 줄무늬 유니폼을 입게 되었습니다. 코칭 스텝으로 이제 후배를 또 양성하는 역할을 맡았는데 상당히 또 코치로서의 커리어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마무리 투수입니다. 사실 뭐 역사에 남을 마무리 투수는 역시 김용수 선수가 선발로도 잘했고 마무리로도 잘했고, 또 이상훈 선수가 이제 선발로서 뛸 수 없는 이후에는 마무리로 좋은 모습을 보이고 레전드다운 또 임팩트를 남겼는데, 사실 이상훈 선수가 제가 야구를 보기 시작한 2002년에 돌아와서 2003년까지 하고 팀을 떠났습니다. SK로 트레이드가 되면서 그동안 또 LG 트윈스 마무리 찾기 상당히 힘들었죠. 우규민 선수가 있던 시절도 있었고, 뭐 리즈를 마무리로 뭐 김광수, 오카모토 이런 선수들이 생각이 나는데, 그 잔혹사를 일단 앞서 말씀드린 봉중근 선수가 어느 정도 끊어냈고요. 봉중근 선수가 마무리를 보다가 또 이제 마무리에서 내려오고, 임정우 선수가 한 시즌을 맡았는데 임정우 선수도 조금 어깨가 좋지 않아서 한 시즌 이후에 또 마무리가 바뀝니다. 신정락, 뭐 정찬원 이런 선수들을 거쳐서 고우석 선수가 2019 시즌에 마무리가 됐는데, 원래는 2019 시즌에도 고우석, 정찬원이 셋업맨 마무리를 해주면 좋겠다라는 거였어요. 근데 정찬원 선수가 이탈을 하고 나니까 과감하게 최일원 투수 코치와 유중일 감독이 고우석을 마무리로 낙점을 했습니다. 대단한 활약을 펼쳤죠. 물론 가을 야구 때 박병호 선수에게 맞은 피홈런은 정말 두고두고 아쉽지만, 그래도 고우석 선수가 35세이브 1점대로 마무리 잔혹사를 끝냈고, 우리가 항상 구회가 불안했고 그런 뭐 상황을 많이 만들었었던 과거와 달리, 뭐 고우석 선수도 물론 세이브가 있고 안 좋을 때도 있지만 이런 마무리 투수가 지금 LG 트윈스 팀에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김용수 선수 다음으로 세이브를 많이 기록했던 그런 기록을 가진 고우석 선수고, 또 어린 나이에 이 세이브 기록을 했다는 게 좀 대단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충분히 제가 뽑은 마무리, LG 트윈스 마무리 중에는 가장 뭐 방화신기 시절도 있었고 여러 가지 힘든 시절도 있었지만 마무리 중에서는 가장 그래도 좋은 모습을 보여준 선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022 시즌의 고우석 선수는 42세이브 또 한 번 1점대의 평균 자책점으로 구단 한 시즌 최다 세이브를 기록을 하면서 구원왕 타이틀을 거머쥐었습니다. 정말 2022 시즌의 고우석 선수의 퍼포먼스는 대단했죠. 마무리 투수로서 3차례 30세이브 시즌이 있었고 54경기에서 139세이브, 평균 자책점 3.18에 지금 멈춰 있습니다. 해외 리그에 또 계속 도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언제가 됐든 일단 메이저리그 데뷔를 한다 치면은 그 데뷔를 하고 나서 국내 복귀를 할 가능성이 높은데, 복귀하면 또 4시즌 동안 LG 트윈스에서 뛰어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FA가 되는 거기 때문에 고우석 선수는 또 꿈을 딱 이루고 돌아와서 다시 마무리를 해야죠. 그래서 세이브 기록을 조금 더 이어나가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고우석 선수가 마이너리그 생활을 통해서 아쉬운 부분도 있고 참 기량이 떨어졌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배운 것도 많을 거예요. 그 배운 걸 바탕으로 국내에 왔을 때 또 정상급의 마무리니까
다시 세이브왕도 하고 세이브 기록도 많이 세우고 돌아왔을 때 좋은 모습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양 사장이 뽑은 LG 트윈스 올스타 투수편, LG 트윈스 올타임 올스타가 아니라 제가 야구 봤을 때 기준으로 투수를 뽑아봤습니다. 이제 또 야수편이 시작이 되는데 내일 아침에도 많은 시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